배달 알바를 한 결과 총 벌었습니다. 저는 오늘 드디어 첫 번째 배달 알바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앱으로 운행 시작을 누르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배차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거 메고 갈 거야, 밥 먹으러? 그럼 알았어. 들고 가야지. 아니, 식당에서 오해하겠는데? 배달 없는데요? 여러분, 정말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배차가 하도 안 되길래 이제 포기를 하고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배차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식당이 방금 제가 밥을 먹었던 식당이에요. 그 식당에서는 방금 나간 사람이 그 라이더가 돼가지고 음식 가지러 픽업을 하러 오는 거니까 되게 웃길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일입니다. 무사히 첫 배달을 마쳤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을 하는 건데 한 건도 못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아쉬웠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배차에 성공을 해서 한 건 배달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또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쿠팡이츠 첫 배달을 배정받아서 지금 음식을 픽업해서 고객님한테 그 배달을 하러 가고 있는데 너무 덥고요. 너무너무 막 걱정도 많고 힘들었어요. 그 음식점 위치가 모르는 데인 거예요. 도보로 했을 때는 그 뭐 주로 저희 단지나 근처다 보니까 웬만하면 다 아는데 자동차로 하다 보니까 어딘지도 모르겠고 또 거기가 새로 생긴 건물이어가지고 막 입구 찾는데도 너무 힘들고 차를 막 세워야 되는데 어디다가 세워야 될지 이런 것도 모르겠고 하여튼 정말 어렵게, 근데 또 음식을 빨리 갖다 드려야 되니까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진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행히 어쨌든 음식을 지금 픽업을 했고요. 가고 있는데 자동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계신 그런 고객님이에요. 저 무사히 첫 번째 배달을 마쳤습니다. 보냉백에서 꺼내니까 음식이 다행히 아주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따뜻한 상태로 음식 배달은 잘 완료를 해드린 것 같고, 배달 완료를 누르자마자 다음 주문이 또 배차가 된 거예요. 아까 점심에 잠깐 했었는데 그때는 도보라서 그런지 이렇게 막 배차가 막 바로바로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도 그렇게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막 배달 완료 누르자마자 막 바로 이게 또 뜨니까 조금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자동차다 보니까 이렇게 거리가 먼 거리 위주로 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착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사는 동네가 대충 다 여기서 여기 이렇게 아니까 그런 데로 배달을 갈 줄 알고 조금 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동차를 수단으로 선택을 하니까 완전 먼 데로 다 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만 배차가 이렇게 또 바로바로 되니까 조금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막상 내가 일을 해야지 라고 했는데 배달이 안 들어오면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바로 배차가 되니까 바쁘기는 하고 약간 어리둥절한데 또 재미있어요. 그래서 다음 목적지로 또 배달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2일차 쿠팡이츠 배달을 지금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약
정도 일을 했고요. 총 4건 배달을 했습니다. 원래 마지막 거는 이제 안 하고 그냥 집으로 올까 하다가 저희 동네 거가 잡혀가지고 네, 마지막 4번째 배달까지 완료를 하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피곤하고 덥기도 한데 기분은 되게 좋아요.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안녕. 안녕하세요. 제가 드디어 첫 수입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긴 기간 동안 하지는 못했어요. 6일 동안 일을 하고 나서 정산 받은 걸 기준으로 오늘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6일 동안 배달 알바를 한 결과 총 15만 480원을 벌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죠. 근데 사실 그 첫 배달을 하면은 배달 그 프로모션이 있었어요. 가입하고 며칠 이내에 첫 배달을 하면 얼마 이런 프로모션이 있었어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순수하게 배달비로만 따지면 약 10만원 정도 벌었네요. 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제가 6일 동안 배민 커넥트 도보로 총 13건의 배달을 했고요. 프로모션을 제외하고 5만 360원을 벌었고요. 건당 평균으로는 3,874원이네요. 배달료에서 주민세, 소득세, 산재보험이 다 빠진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 같은 경우는 일을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건수는 비슷하기는 한데 3일 동안 일을 했고요. 3일 동안 12건의 배달을 해서 프로모션을 제외하고 55,120원을 벌었습니다. 건당 평균 4,600원을 번 셈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자동차로 배달을 한 경우에는 유류비가 들기 때문에 그거까지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전체 12건의 배달을 하면서 제가 75.1km를 주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유비를 빼고 나니까 47,610원이 됐고, 따지면 건당 3,967원으로 사실 도보나 자동차나 평균적인 배달 단가는 비슷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차이는 배민 커넥트 같은 경우는 6일에 걸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즉 하루에 할 수 있는 그 배달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제가 주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로 했거든요. 그렇게 일을 했는데 하루에 한 2건, 3건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 좀 많이 했다 싶은 날은 한 4건 정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못했다 싶은 날은 2건 정도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동차로 하는 경우에는 2시간 정도를 좀 빡세게 했을 때 보통 하루에 한 4-5건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12건 정도지만 3일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하루에 한 4건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배달 일을 하루에 1-2시간 정도 투자했을 때 버는 금액이 얼마일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평균적으로 한 3,900원, 3,800원에서 4,000원 정도 된다. 그리고 건당 자동차의 경우는 저희 동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동네가 어떠냐에 따라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배차가 얼마나 잘 잡히는지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 동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동차는 한 4건에서 5건, 그 금액으로 따지면 한 16,000원에서 한 2만원 내외, 그 정도 하루에 1-2시간 정도 투자했을 때 그 정도 금액을 벌 수 있을 것 같고요. 도보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2건에서 3건 정도기 때문에 한 12,000원에서 한 15,000원 요 정도를 벌 수 있다.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장단점이나 하면서 어떤 게 힘들었는지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도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에 주로 11시에서 한 11시 반부터 1시 이 정도에 이제 일을 했어요. 근데 처음 했을 때 너무 좋았던 게 저희 단지에 있는 식당에서 음식을 픽업해서 저희 아파트에다가 배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진짜 한 10분? 15분 정도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는데 3,000원 정도, 3,000원에서 3,300원 이 정도를 벌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하고 나서 이거 완전 꿀인데? 이렇게 돈 벌기가 쉬워? 3,000원이라는 금액을 절대적인 금액으로 따지면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단지에서 왔다 갔다 한 10분 정도 하고 3,000원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엄청 쉽다고 생각을 했죠. 네, 물론 이렇게만 배차가 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도보로 걸어서 가장 먼 거리까지 간 게 한 15분 정도? 한 15분에서 17분. 그 정도의 거리까지는 배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떤 날은 이렇게 가까운 데도 잡히고, 어떤 날은 좀 이렇게 멀리도 잡히고, 이렇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뭐, 당연히 도보로 할 만한 데를 배차를 해주겠죠? 그래서 아주 뭐, 너무 힘들어서 못 걸어갈 정도는 아니었고, 다 걸어서 할 만한 정도였다. 근데 약간 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단지에서 픽업해서 단지로 배달을 하는 거는 정말 꿀이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이요. 두 번째 장점. 도보는요, 지금 제 위치에서 가까운 데에만 배정이 되잖아요. 배차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의 위치 같은 거를 다 내가 아는 데예요. 웬만하면 우리 동네에 있는 식당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 동네가 내가 도보로 이동 가능한 그 권역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어디 이렇게 배차가 딱 됐을 때 식당 이름이 딱 뜨면 지도를 당연히 안 봐도 돼요. 당연히 내가 아는 데가 배차가 됩니다. 그리고 배달지도 그래봤자 우리 아파트, 뭐 우리 맞은편 아파트 아니면 조금 더 가는 정도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가 다 아는 지리 내에서 배달을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편했습니다. 사실 자동차로 했을 때 제가 조금 당황했던 게 제가 전혀 모르는 동네까지도 배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식당 찾는 것도 힘들고 배달지 찾는 것도 힘들고 그거 헤매는 시간 낭비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스트레스일 수 있거든요. 근데 도보 같은 경우는 그래봤자 쉽게 말하면 내 손바닥 안에 있는 데만 배달을 가는 거죠. 음식 픽업도 그렇고 배달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점. 이거는 약간 저는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에이 그거 오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전혀 아니에요. 어떤 게 있냐면 걷기 운동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최근에 집에서 운동을 하려고 워킹머신을 사다 놨어요. 근데 집에서 운동을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운동을 하면 기껏 해봤자 한 30분 정도? 그 정도 운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30분 운동을 하면 한 7,000보? 6,000보? 이 정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 배달을 하니까 3건 정도만 하면 10,000보는 그냥 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운동까지 하게 되는 거죠. 애초에 내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걷기 운동을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라면 이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운동하는데 돈이 따라오는 그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 번째 장점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장점이었어요.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단점 첫 번째. 배차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콜이 잘 안 잡혀요. 도보로 배차가 되려면 픽업지도 가까워야 되고 배달지도 가까워야 되잖아요. 그런 데가 많지는 않은가 봐요. 저희 동네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이제 뭐 조금 더 오피스가 많거나 뭐 상가가 많은 데를 가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픽업을 해서 배달을 하고 배달 완료를 누른 다음에 한참 있다가도 이게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예를 들어 한 2시간 동안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더 많은 건수를 물리적으로는 처리할 수 있는데 배차가 안 돼서 처리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픽업해서 배달을 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한참 있다가 다시 또 배달을 나가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배달을 하고 집으로 다시 왔다가 집에서부터 다시 픽업지를 갔다가 또 배달을 하고 또 집으로 왔다가 또 픽업지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바로 콜이 배차가 안 되니까 조금 이걸로 돈을 막 빨리빨리 많이 벌고 싶으신 분들 막 단시간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맞지 않겠더라고요. 네, 그런 단점이 있었고 또 이어서 두 번째 단점도 첫 번째 단점에서 좀 이어지는 건데요. 이 배민 커넥트 앱이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그러니까 앱에서 어떤 활동이 없으면 비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엔 저는 그걸 몰랐던 게, 배달을 다 완료를 하고 집으로 와서 신규 이 배차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데 하도 배차가 안 돼가지고 앱을 들어가 보니까 운행이 종료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시간 동안 이 움직임이 없으니까 자동으로 운행이 종료가 돼버린 거죠. 그때 다시 부랴부랴 또 이제 운행 시작 누르고, 이런 식으로 이게 배차가 잘 안 되니까 이 중간중간에 앱에 그 비활성화되는 부분들이 있었더라고요. 물론 이제 나중에 좀 알고 나서는 그게 없게 미리 한 번 더 이렇게 눌러주고, 뭐 다른 데로 또 한번 클릭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조금 당황스러웠었어요. 또 세 번째 단점은 저는 주로 점심시간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음식이 무겁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시키는 경우는 없었어요. 근데 한 번 정도 조금 무겁다 싶은 정도의 음식이 있었어요. 내가 걸어서 배달을 가야 되는데 음식이 좀 무거우면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겠죠? 네, 이런 부분은 좀 단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좀 시원해졌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굉장히 더웠는데, 이제 그럴 때 걸어서 일을 한다라는 거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막 땀도 많이 나고, 특히나 막 그런 자외선이나 이런 부분들, 피부도 많이 상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좀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장점이 되는 게 자동차겠죠.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 자동차로 했을 때의 장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장점은 아까 도보와는 반대로 내 몸이 조금 편할 수는 있어요. 내가 걸어야 되는 거리가 좀 짧고,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차 안에서 에어컨도 좀 빵빵하게 틀 수도 있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장점이잖아요. 체력적으로 조금 부담을 덜 가지면서 배달을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자동차로 했을 때의 장점이고요. 또 하나는 똑같은 시간을 투입을 했을 때 벌 수 있는 시간당 비용은 더 큰 거죠, 자동차가. 그러니까 자동차로 했을 때는 배달 완료를 누르자마자 바로바로 또 새로운 배차가 되고 그랬었어요. 제가 똑같은 거의 비슷한 금액을 벌었잖아요. 근데 도보로는 거의 5일, 6일 동안 일을 해서 번 금액이고, 자동차로는 3일, 거의 반만 시간을 들여서 번 금액인 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2시간씩 하는데 조금 빡세게 해서 많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최대한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배차가 조금 수월하게 빨리빨리 잘 되는 자동차가 좀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일단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단점은 뭐였냐면, 저는 사실 이 배달 알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 동네에 그런 그 지역적 특색을 생각을 해서 사실 도전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게, 제가 사는 데가 이제 인천 송도인데, 송도는 다 이제 아파트고, 그리고 이제 그 계획도시기 때문에 그 도로 같은 것도 조금 잘 되어 있어요. 길 찾기도 조금 쉬운 편이고. 그래서 사실 제가 최종적으로 이 배달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였는데, 제가 잘못 생각한 거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먼 거리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송도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제가 자동차로 첫날 배달을 했을 때 너무 당황스러운 게, 전부 다 송도 바깥에서 하는데 픽업지도 내가 모르는 데고 배달지도 내가 모르는 데고, 그 배달지도 막 계단을 엄청 많이 올라가야 되는 막 빌라의 그런 위층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일이 싫다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조금 당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배달을 할 경우에는 내가 모르는 동네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 그게 싫다면 이렇게 배차가 들어왔을 때 거절을 해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 자동차는 좀 늦은 시간에 했었거든요. 9시부터 한 11시, 아니면 8시부터 10시, 이런 식으로 조금 늦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너무 외진 데에 가거나 이런 건 조금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아는데, 그러니까 이 송도 바깥에의 콜은 이제 거절을 하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또 조금 수월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단점은 주정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당연히 그 불법 주정차를 하면 안 돼요. 불법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데, 내 배달지나 픽업지가 그 도로가 바로 옆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잠깐 주정차를 하고 비상깜빡이를 켜고 픽업을 하거나 배달을 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지도를 미리 확인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무슨 아파트 몇 동인데 그 몇 동이 좀 안쪽이다 이러면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주차를 했고, 음식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불법 주정차를 아예 안 하게 되진 않아요.
조금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마음이 되게 불안한 거예요. 저는 이 픽업지가 픽업해야 되는 식당이 도로가 바로 옆이었어가지고 잠깐 주차를 하고 그거를 픽업해서 나왔는데 나오는 그 순간에 그 불법 주정차 단속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막 좌절을 했었거든요. 혹시 이거 딱지가 끊겼으면은 내가 요거 조금 벌자고 더 큰,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금전적인 손해도 있고, 물론 이제 주정차 딱지가 날라오진 않았어요. 그게 1차로 돌았었던 건가 봐요. 그래서 주정차 딱지가 날라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여기 잠깐 세워놨는데 그 사이에 뭐 딱지가 끊기면 어떡하지? 막 이런 스트레스가 있고, 그거를 그러면 전부 다 주차장에 들어가자니 또 그 주차장 위치 찾는 것부터 주차장에서 또 그 내가 가야 되는 그 장소까지 이동하는 것부터 막 이런 계산까지를 하다 보니까 조금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도보 같은 경우는 그래봤자 다 내가 아는 데고 그래봤자 다 내가 이렇게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데인데 자동차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만약에 길치다, 나는 길을 잘 못 찾는다, 이런 경우는 더 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 단점. 이거는 조금 웃길 수도 있는 건데요. 일단 차에 음식 냄새가 배요. 이 차에 음식 냄새가 밴다라는 거는 단순히 내 차에 뭐 그런 냄새가 밴다 이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배가 엄청 고픕니다. 이 배달이 끝나고 나면 배가 고파요. 분명히 나는 밥을 먹고 배달을 갔는데 돌아올 때는 배달하는 동안 그 치킨 냄새, 떡볶이 냄새, 그런 맛있는 음식의 냄새를 맡으면서 배달을 하기 때문에 배가 엄청 고파서 집으로 돌아오면 뭔가를 먹게 돼요. 심지어는 내가 오늘 배달로 번 금액보다 더 비싼 음식을 시켜 먹는다던가 아니면 집에 있는 막 그런 다른 음식을 막 시켜 먹는다던가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쿠팡리츠 배달 파트너와 배민 커넥트 이 두 가지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서 동시에 이 두 가지를 해봤기 때문에 각 시스템에 대한 차이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쿠팡 같은 경우는요 조금 불편했던 게 픽업 시간이 안 떠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배민 같은 경우는 신규 배차가 들어왔습니다, 수락하시겠습니까 해서 수락을 누르면 픽업할 때까지 몇 분 이렇게 뜨거든요. 픽업할 때까지 뭐 7분 이러면 7분 내에 거기를 가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쿠팡이츠는 그게 안 떠요. 그러니까 나는 신규 배차가 들어와서 바로 이제 픽업을 하러 갔는데 음식은 아직 조리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사장님이 요게 몇 분 많이 남았는데요, 이거 15분 남았는데 왜 벌써 오셨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식당 사장님 같은 경우는 거기에 그게 뜨나 봐요. 시간이 조리 시작 이렇게 누르시면 그 시간이 뜨는데 저희한테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2건의 배달을 하면서 2건 정도는 오래 기다렸어요. 그 식당에서 15분 막 이렇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럼 사실 배달 일에서 생명은 시간이거든요. 시간이 돈이니까 최대한 많은 그 시간 안에 많은 배달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식당에서 그렇게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것도 좀 손해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배민 같은 경우는 만나서 결제가 있습니다. 쿠팡이츠는 그게 없어요. 쿠팡이츠는 무조건 다 선결제가 된 다음이기 때문에 음식을 그냥 뭐 띵동 이렇게 눌러서 바로 주거나 아니면 음식 문 앞에 갖다가 두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배민 같은 경우는 만나서 결제가 있어요. 이 만나서 결제가 뭐냐면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카드로 결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13건의 배달을 하면서 현금 결제는 다행히 한 번도 없었지만 2번의 그 카드 결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배민 그 앱에서 카드 결제 누르고 카드 번호 누르고 유효기간 누르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카드 번호를 2번씩 입력을 해야 돼요. 근데 또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고 음식을 들고 기다리고 있고 이러니까 내가 막 빨리빨리 입력을 하다 보면 좀 잘못 입력할 수도 있어서 다시 입력을 해야 되고 이러면 이런 부분들이 좀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현금으로 그 만나서 결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잔돈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배달료가 책정이 되는 거에 대해서도 약간의 의문인 게, 제가 배민 도보로 했을 경우에 최하 금액이 3,000원이었거든요. 제일 적었던 금액이 3,000원이고 제일 비쌌던 금액이 5,000 몇백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최하 3,000원이었는데 오히려 자동차로 쿠팡이츠를 했는데 2,900원인가 2,800원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주유비 빼고 못 빼고 하면은 오히려 도보로 하는 것보다 못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 거리 할증이 붙고 뭐 기본료에 이렇게 붙는 거일 텐데 이게 두 회사가 약간 이 책정하는 게 다른 건지 하여튼 그렇게 가까운 자동차로 가는 건데 그렇게까지 가까운 데는 아니었거든요. 그거를 보고 조금 당황했었어요. 아니 도보로 해도 최하 3,000원인데 자동차로 했을 때 2,000 몇백 원이라고? 이렇게 좀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로 했을 때는 제일 비쌌던 게 8,000원? 거의 그렇게까지도 할증이 붙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있는 위치에서 픽업지도 멀고 배달지도 멀면 거기에 대한 거리 할증이 다 붙게 되고 또 프로모션 시간, 할증 시간이면 또 그런 거에 대한 할증이 또 붙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제가 뭐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총 이제 25건 정도의 배달을 한 거잖아요. 이 25건의 배달을 하면서 느낀 거는 먼 거리를, 그러니까 한 건당 배달료가 크더라도 먼 거리를 가는 것보다는 가까운 거리를 한 2건 하는 게 더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익 측면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먼 데로 가면 집으로 나중에 돌아올 때도 시간이 걸리고 먼 거리에 배달을 가면 거기를 기점으로 또 픽업지가 되기 때문에 자꾸 더 우리 집에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게 돼서 결국에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도 또 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달 단가가 좀 낮더라도 가까운 데서 차라리 2건, 3건을 더 하는 게 낫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네. 총 정리를 하자면요. 제가 생각했던 기대 수입보다는 조금 낮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페에서 알바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카페에서 알바를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만 일을 할 수도 없고 만약에 한 2시간 일을 하고 싶다. 나는 하루에 한 2시간만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딱 2시간만 알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알바를 한다고 하면 우리 집에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그 알바하는 데까지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일하는 시간으로 포함시켜서 계산을 하면 그것도 그렇게 시급이 막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배달일 같은 경우는 우리 집에서 시작할 때부터 도어 투 도어로 저는 시간 계산을 했거든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비록 한당 벌 수 있는 시급이 아주 비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만 하는데 이 정도면 저는 좀 만족스러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2가지를 해보고 나서 앞으로 저는 아마 배민 도보로만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가끔은 할 수 있는데 해보니까 그냥 내가 낮이건 저녁이든 시간 날 때 짬짬이 1-2시간씩 이렇게 걸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게 저한테는 더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하게 되면 그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도 사실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아까 그 비용에는 그냥 그 주유비만 계산을 했는데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까지 생각을 하면 그냥 내가 부담 없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도보로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아마 앞으로는 배민 도보로만 주로 하지 않을까 싶고, 제가 배민 도보 콜이 배차가 잘 안 잡힐 때 쿠팡이츠도 도보로 바꿔서 이렇게 2가지 앱을 둘 다 켜놓고도 해봤었는데 쿠팡이츠 도보가 더 배차가 안 잡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건 단순히 느낌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2개를 도보로만 해서 한번 또 2개 앱을 비교를 해보고 뭐 이걸로 해야지 저걸로 해야지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뭐 도보로만 쭉 해서 한 달 동안 했을 때 뭐 수입이 얼마가 될까, 아니면 뭐 적어도 2-3주 좀 꾸준히 이렇게 했을 때 얼마가 될까, 이런 거를 같이 조금 리뷰해보는 걸로 그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을 의미있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